2020년 ITQ 엑셀 2월 A형 기출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에 앞서서 KPC 자격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license.kpc.or.kr이고요. 앞에 보이는 홈페이지가 KPC 자격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실을 가면은 밑에 시험 정보 밑에 기출 샘플 문제가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종목 전체를 첫 번째 정보 기술 자격 ITQ 조건 검색은 제목으로 하고요. 엑셀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은 2020 102회차 엑셀 문제 및 답안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을 받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총 5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열의 너비를 1로 바꾸세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세요. 일단 너비를 바꾸기 전에 아래쪽 시트가 3개가 있죠. 시트 이름을 바꿔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시트 1을 제1작업, 시트 2를 제2작업, 시트 3을 제3작업으로 바꾸고요. 시트 3개를 각각 A열의 너비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열너비 1, 제2작업, 열너비 1, 제3작업, 열너비 1로 바꾸겠습니다. 자, 1, 2, 3작업을 다 1로 바꾸고 나서 제1작업으로 다시 가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입력을 할 건데요. 입력을 하기 전에 왼쪽에 1, 2, 3, 4, 5, 6, 7, 8 숫자로 나와 있는 게 행이고요. 위에 A, B, C, D 0으로 나와 있는 게 열인데요. 일단 행의 높이를 조절하겠습니다. 뭐 정해져 있는 수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행의 높이를 지정할 때는 1행에서 3행은 보통 한 24에서 25, 4행은 27에서 30 정도, 5행에서 14행은 한 21에서 22 정도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거를 참고해서 행의 높이를 좀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 2, 3행을 드래그해서 행 높이를 25로 해볼까요? 4행은 30으로 해볼까요? 4행은 30. 5행부터 14행까지는 22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입력을 할 건데요. B사 상품 코드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두 줄이 나와 있는 거는 Alt Enter를 누를 거고요. 한 셀에 두 줄이 나올 때는 판매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Alt Enter를 입력하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볼까요? B사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B사의 상품 코드 오른쪽으로 가려면 탭키를 눌러주면 되고요. 상품명, 카테고리, 구매자 수, 판매 금액, Alt 엔터, 단위 1, 재고량, Alt 엔터, 단위 2A, 입고일, 재고 순위, 비고, H0012, DO 2101, PE 1005, HE 0305, BO 2043, BO 2316, PE 1138, PE 1927.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죠. 상품명,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 성인용 보행기, 스틸통 타이어 휠체어, 거상형 휠체어, 고단백 영양 푸딩, 고농축 영양식. 자, 글자가 좀 넘어간 거는 C와 D어를 따닥 눌러주면 되겠죠. 카테고리, 복지용구, 보장구, 환자식. 위에 복지연구가 있으니까 복만초도 나오죠. 그 다음에 보장구, 환만초도 나오죠. 환 치면 나오죠.
자, 구매자수 숫자 입력하겠습니다. 989-887-1700-1480, 980-316-1605-912. 판매 금액은 139000, 320000, 53000, 198000, 19700, 3899, 재고량 85 8195 1232 2983 1141 1024 684 827 3028. 자, 입고 1 2019 0512 2019 0120 2019 1011 2019 0325 2019 0408 2019 0313 2019 0920 2019 1004. 자, 아래쪽에는 세 칸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문제를 보고 입력을 그대로 똑같이 해야겠죠. 환자식 판매 금액 단위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컨트롤 1번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테두리에서 요거 하나, 둘. 자,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여기서 세 칸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금 현재 요거 보고 가고 있죠.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 두 번째 띄어쓰기 잘 맞춰주고요. 상품명, 구매자 수입니다. 여기에는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조금 이따가 넣어줄 거고 여기까지 입력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테두리를 넣고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그 다음 위쪽에 굵은 테두리, 아래쪽에 굵은 테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에 보면 테두리가 있죠. 모든 테두리, 바깥쪽에 굵은 상자 테두리.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여기 굵은 상자 테두리. 여기를 한 이유는 오른쪽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굵은 상자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11포인트, 굴림에 11포인트로 하고, 자, 모든 글꼴이니까 A열과 일행 왼쪽에 여기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죠. 시트 전체가 선택됩니다. A와 1 사이의 왼쪽 여기를 클릭하고 굴림을 입력을 해볼까요? 굴림 엔터. 굴림 엔터 11포인트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정렬은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한다. 자, 위에는 가운데 정렬이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정렬, 숫자는 요 세 개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여기도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정렬한 거는 요 세 개, E열, F열, G열만 오른쪽 정렬을 한 상태고요. 제목의 육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에 일단 여기 주황색을 먼저 넣어볼까요? 여기와 여기를 주황색을 넣어볼게요. 너무 색깔이 없으니까 주황색을 넣고 다른 거를 하겠습니다. 자, B4에서 J4, G14, I14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위치죠. 자, 여기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누르고 상품명 구매자 수 눌러서 여기 눌러서 주황 체크하겠습니다. 주황을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해볼까요? 육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요거를 입력한 다음에 굴림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을 하세요. 육각형이죠. 삽입의 도형을 가면 육각형을 찾아보면 기본 도형에 여기 육각형이 있네요. 육각형을 클릭해서 이거를 한 요 정도 드래그 하겠습니다. 채우기는 노랑으로 하라 그랬죠. 자, 노랑은 오른쪽 서식에서 해볼까요? 도형 채우기에 노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은 홈에 가서 일단 굵게 하라 그랬죠. 다시 보면은
검정 굵게 24포인트 굴림이니까 일단 여기 굴림을 그냥 입력을 할까요? 굴림 엔터. 그 다음에 24포인트. 그 다음에 정렬은 가운데, 위아래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입력해 볼까요?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 자, 이렇게 입력이 됐죠. 입력이 됐으면 결제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결제란은 항상 결제란의 수치는 다 정해져 있는데요. 결제란, 확인 담당 대리 과장인데요. 이거는 행높이 19행과 20행, 그리고 L, M, N, O 이 열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의 너비를 일단 4로 바꿔볼 거고요. 4. M의 O는 7.5로 바꾸겠습니다. 7.5. 19행은 17.5, 20행은 40으로 바꿔볼까요? 자, 왼쪽에 여기 숫자에 19행을 행높이를 17.5로 바꾸고 20행을 4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입력을 할 건데요. L의 19, 20을 병합을 하고요. 확인. 담당, 대리, 과장.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은 세로로 돼 있죠? 세로로 돼 있으니까 컨트롤 1번 눌러서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표시 형식에 맞춤의 텍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텍스트라고 확인을 누르면 세로로 나오죠? 자, 이걸 이렇게 해서 모든 테두리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왼쪽에 붙여넣기를 가면 세 번째 그림이 있죠? 그림 클릭.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을까요? 이렇게 맞춰서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워야겠죠? 요거 지우는 거는 LMNO 오른쪽으로 삭제. 기존에 숫자를 변경한 거를 너비와 높이를 변경한 거를 다 지우겠습니다. 자, 삭제가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고요. 오프셋 오른쪽으로 하라고 그랬죠? 요거 다시 눌러서 육각형을 눌러서 서식에 도형 효과를 가면은 그림자가 있고요. 오프셋 오른쪽은 얘가 오프셋 오른쪽이죠. 왼쪽 얘를 누르겠습니다. 오프셋 오른쪽. 결제선 했고요. 주황했고요. 유효성 검사는 여기 들어갈 거는 C5에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부터 고농축 영양식까지 들어가야겠네요. 유효성 검사 하겠습니다. H14 클릭해서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유효성 검사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고요. 이 범위를 C5에서 C12까지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죠? 확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클릭했을 때 욕창 매트리스 글자가 안 보이니까 따당 누르겠습니다. 요거 조금 더 조절할까요? 이렇게 조절하고 글자가 요 글자보다 조금 더 큰 글자도 있는데 욕창 예방 매트리스에 맞춰서 요 정도로만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죠? E5에서 E12까지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E5는 구매자 수인데요. 요거를 세 자리 간격으로 쉼표를 하고 뒤에 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여기부터 989부터 911까지 드래그해서 컨트롤 1번을 해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있죠. 세 자리 간격 그리고 뒤에 명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989명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확인 누릅니다. 자, 나머지는 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쉼표 눌러볼까요? 홈에서 쉼표를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조건의 마지막에 이 5에서 이 12까지 구매자 수죠. 구매자 수의 8개를 구매자 수로 이름 정의를 하세요. 각각의 셀에 이름이 있지만 8개를 통틀어서 이 5부터 이 12까지 드래그해서 구매자 수로 하겠습니다. 왼쪽에 구매자 수 엔터. 자, 그럼 각각은 25, 26, 27 이렇게 나오지만 드래그하면 구매자 수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났고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구하시오. 직접 입력을 하면 0점이 됩니다. 재고 순위는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한 결과값의 위를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보통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내림차순으로 석차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더 들어가야겠죠. 일단 if와 랭크 함수를 하기 전에 순위를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재고량의 순위인데요. 재고량은 지금 현재 1위가 돼야 될 거는 3028이 1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983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3위는 1232가 돼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3위까지는 표기를 하고 그 외에는 표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순위를 먼저 한번 구해 볼까요? 랭크 함수인데요. 랭크 함수는 순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런 형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넘버, 데이터 범위와 내림차순인지 오림차순인지를 정하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자, 먼저 는 랭크를 써볼까요? rank. 함수를 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함수를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면 함수 마법사로 이동됩니다. 컨트롤 A를 이렇게 누르면 함수 인수창이 나오면서 첫 번째과 비교할 거는 지금 재고량의 순이니까 첫 번째는 G5가 되겠죠. G5와 REF에서 나와 8개를 비교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한 반의 석차가 나오려면 누구든지 똑같이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F4를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F4를 누르면 이게 화면이 좀 정지가 되는 바람에 여러분은 F4를 한 번만 누르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F4를 누르면 이게 정지가 되기 때문에 F4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바뀌죠? F4를 누르면 $G, $5, $G, $12 이렇게 바뀌죠. 이거는 절대 참조인데요. 조금 이따 채우기를 할 때 비교 대상이 모두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실제 F4만 한번 입력해 하면 되는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녹화 중에 F4를 누르면 이 키에 좀 문제가 생겨서 F4를 눌렀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오더는 내림차순으로 하겠습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석차를 나타낼 때 내림차순을 하고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략해도 내림차순이니까 확인 누르면 7이죠. 815는 7등입니다. 684가 꼴등이 되겠죠. 8등이 되겠죠. 자, 그럼 채우기 하면 자, 이렇게 되죠. 3028이 1, 2983 2, 1232 3. 문제는 1, 2, 3만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공백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금 현재 요 값을 한번 좀 보면은 랭크 함수를 사용했어요. 랭크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 랭크 함수 사용한 거를 보면 자,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순위가 나왔는데 순위가 나오는 건 좋은데 순위는 1, 2, 3위만 표기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if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if 함수를 사용해서 이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를 다시 한번 조건에 한번 보면은 이 조건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말은 1, 2, 3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뭐를 표기해야 될까요, 여기서? 참이라면 얘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지금 요걸로 석차를 구했으니까 석차는 1위부터 8위까지가 원래 나오는 건데 4위부터 8위까지는 공백을 표기하라 그랬으니까 3위까지는 이렇게 입력해주면 지금 입력한 대로 1, 2, 3위가 나오겠고 거짓이라면 공백 표기를 합니다. 공백을 나타낼 때는 비워두는 게 아니라 쌍따옴표 두 개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지금 사용할 건데요. if와 랭크 함수를 사용하고 연산자는 조금 이따가 해볼 거고요. 연산자는 뒤에 위를 붙이라고 그랬죠. 일단 if 랭크는 지금 한번 했는데 if 조건에 만족하면 순위를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나타내겠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1, 2, 3이라면 1, 2, 3이라는 거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겠죠.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첫 번째 는 if 자, 컨트롤 A를 눌러봅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조건이 나왔어요. 이 조건을 요거 그대로 적어 볼 거예요. 랭크 요 조건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다 그대로 적어 볼 거예요. 이 조건이 만족되면 true는 순위를 나타낼 거예요. 이건 순위니까 요거 그대로 순위를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표시하겠습니다. 쌍따옴표 두 개. 자, 쌍따옴표 두 개를 누른 순간 결과값이 쌍따옴표 두 개가 나왔는데 공백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아까 여기가 1, 2, 3위가 아니었죠. 1, 2, 3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백이 나타나는 거고요. 확인을 누르기 전에 자, 확인을 누르기 전에 참이라면 위를 붙이라고 그랬죠. AND 연산자의 위를 붙이겠습니다. AND 쌍따옴표 위, 쌍따옴표 닫고 여기서 해줘야겠죠. 자, true면 AND 연산자 쌍따옴표 위. 자, 여기다가 지금 적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적고 있어요. 쌍따옴표 위. 첫 번째는 지금 7인데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백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자, 첫 번째는 공백이고 채우기를 이렇게 내리면 자, 1위, 2위, 3위만 표기가 됐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의 정수의 크기만큼 별표를 반복 표시하도록 구하시오. repeat 함수는 repeat 함수 반복되는 함수인데요. 이 반복되는 함수에 보면은 이 반복되는 함수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반복되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떤 건지 모르더라도 함수를 쓰고 컨트롤 A를 누르면 거기에서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일단 repeat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repeat 함수를 사용해서 정수의 크기만큼을 반복 표시하도록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repeat 함수는 반복하는 함수로 정수만큼 반복을 해줍니다. repeat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repeat 함수 j5에서 는 rept 컨트롤 A 컨트롤 A를 누르고 지금 문제가 구매자 수를 나누기 300을 하라고 그랬죠. 구매자 수. 자, 구매자 수가 여기입니다. 자, 이 5를 클릭하고 이 5를 여기서 클릭하지 않고 여기에는 어떤 모양을 나오게 할 거예요. 글자나 모양을 나오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별표를 반복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반복은 그 밑에다가 넘버 타임즈라고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는 반복하라는 텍스트를 입력할 거예요. 별표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별표는 미음을 입력하고요. 미음에 키보드에 한자 키 있죠. 한자 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8번의 별표가 있죠.
8번 눌러서 별표를 하고 원래 쌍따옴표로 해줘야 되는데 밑으로 클릭하면 자동으로 생길 거예요. 밑으로 클릭하면 쌍따옴표가 이렇게 생기죠. 자, 여기에서 정수만큼 반복을 할 건데요. 정수만큼은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매자 수 25를 클릭하고 25를 클릭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나누기 300을 해주면 소수점은 버리고 정수가 989 나누기 300은 3.29 이런 식으로 나가죠. 앞에 정수만 나와서 3개의 별 표시를 여기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넘버 타임 REPT는 반복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끝났어요. 확인을 누르면 별표 3개 나왔고요. 자, 여기서 요거를 채우기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조금 잘리는 거는 약간 늘려주고 약간 결제선도 약간 늘려줄까요? 자, 그러면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환자식 판매 금액의 평균입니다. 썸if와 countif를 구하라,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는데요. 환자식 판매 금액의 평균. 환자식은 하나, 둘, 세 개고요. 환자식의 판매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53,000원 더하기 99,000원 더하기 12,000원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3으로 나누라는 얘기니까 요거를 썸if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지금 환자식은 3개가 나왔는데 요 3개의 합에 나누기 3을 해줘야겠죠. 자, 요거를 다시 풀어보면 썸if 총합이 있을 거예요. 총합을 그 개수만큼 나눠줄 거예요. 썸if.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썸if라면 환자식 판매 금액이니까 썸if는 53,000원 더하기 환자식 99,000원 더하기 12,000원이죠. 이게 지금 썸if죠. 요거를 다 더해서 결과적으로 카운트if는 여기 나와 있는 8개 중에 환자식이 몇 개인지 세라는 거예요. 카운트if. 3개가 나오겠죠. 그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썸if 나누기 카운트if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3에는 썸if 컨트롤 A를 눌러주고 범위가 어디가 되냐면 환자식이 있는 카테고리예요. 항목을 제외하고 D5부터 D12까지 드래그를 해줘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인데 조건에는 환자식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8개 중에 환자식을 찾을 거고 실제 우리가 구할 값은 환자식의 판매 금액의 총합이죠. 그러면 썸 레인지는 F열이 되겠죠. F열의 F5부터 F12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 164,000원 나오죠. 이 금액은 환자식의 53,000원 더하기 99,000원 더하기 12,000원을 하면은 164,000원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확인 눌러주고 썸if가 끝났고요. 썸if가 끝났으면 나누기를 해주고 이 카테고리에 환자식이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세워서 나눠줄 거예요. 지금 3이 나오는데 이 개수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해볼까요? 나누기 countif를 넣어볼까요? 위쪽에 가서 수식 입력줄에 가서 나누기 count COUNTIF 올라가서 컨트롤 A를 눌러주고 범위는 아까 했던 범위하고 똑같아요. D5부터 D12까지 환자식이 몇 개인지 봐야 되니까 크리테리어는 환자식 여기 지금 0인데 원래 이게 쌍따옴표를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지 않더라도 위를 한번 눌렀다가 위 누르면 쌍따옴표 생기죠. 여기 3이라고 찍히죠. 환자식 8개 중에 환자식은 3이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썸if를 구하고 나서 나누기 카테고리에 있는 환자식의 개수가 3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걸 계산을 하면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을 누르면 아까 그 값에서 3을 나눌 거예요. 자, 여기서 54.666.7 이게 칸이 지금 조금 줄어서 그런데 칸을 늘리면 이게 소수점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소수점에 관련된 언급이 없어요. 소수점에 관련된 언급이 없으면은 이거를 정수로 만들겠습니다.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홈에서 위에 자릿수 줄임이 있죠. 자릿수 줄임을 통해서 이렇게 정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정수로 만들겠습니다. 뭐 소수점 둘째 자리다, 셋째 자리다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정수로 만들겠습니다. 4번 복지용구 구매자 수의 합계는 복지용구 구매자 수 합계 복지용구는 5행과 8행이 있고요. 두 개에 구매자 수 합계니까 989 더하기 1480을 더한 값을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두 개를 합친 값을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넣을 때 뒷섬 함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주의할 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반드시 항목을 포함하여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행에 나와 있는 항목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항목을 포함하고요. 필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몇 번째인지 숫자로 입력을 할 거고요. 크리테리언은 조건을 입력하는데 보통 항목을 포함하여 보통 셀 두 개를 범위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해보면 는 dsum 함수 이용하라 그랬죠. d sum 만약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일단 한번 는 함수를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목을 반드시 포함을 하라 그랬죠. 항목을 포함합니다. 사행을 포함을 할 건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만 선택하겠습니다. 복지 용구의 구매자 수의 합계니까 복지 용구가 들어가는 열은 카테고리의 D열이 되겠죠. 카테고리에 여기 D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복지 용구부터 구매자 수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D열부터 E열까지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로 잡을 때는 복지 용구의 구매자 수니까 항목을 포함하여 D4부터 E의 12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드래그했는지 이해가 되겠죠? 내가 필요로 하는 항목만 범위를 잡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복지 용구는 카테고리 D열이고 구매자 수는 E열에 있으니까 항목을 포함해서 D4부터 E4까지 잡으면 되고요. 필드는 내가 현재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를 구하는 거죠? 구매자 수를 구하는 거죠. 결과가 나올 열 번호를 숫자로 입력합니다. 구매자 수라는 것은 이 위치가 몇 번째인지 현재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의 위치는 여기 하나, 둘, 필드는 2를 적어주고요. 크리테리언은 조건인데 조건을 할 때는 항목을 포함하여 보통 셀 두 개를 범위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금 복지 용구니까 카테고리가 복지 용구인 거 D4, D5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합계 지금 나왔죠. 복지 용구 구매자 수 989 더하기 1480이 2469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만약에 보장구나 환자식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붙어있지 않은데 그러면 떨어져서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항목 두 개 선택하라 그래, 셀을 두 개 선택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복지용구가 지금 다행히 나와서 그렇지 카테고리 밑에 나와서 그렇지 보장구나 환자식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바로 밑에 있는 그 항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럼 현재 D4에서 D5까지 해서 2469가 나왔죠.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복지 용구에 989와 1480을 더하면 2469가 됩니다. 자, 요거 드래그해서
쉼표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으로 갈까요? 5번은 구매자 5번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인데 정의된 이름 구매자 수를 이용하여 아까 전에 여기 25에서 22까지 8개를 이름을 지정했죠. 그거를 이용해서 라지 함수로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나타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면 첫 번째는 1700, 두 번째는 160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될 거는 1605가 여기 들어가야겠죠. 자, 라지 함수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는 라지 large 컨트롤 A.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구매자 수에서 두 번째로 큰 거를 구하라 했으니까 어레이는 그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범위라고 한다면은 이 5부터 이 12까지 되겠죠. 이걸 드래그하면 구매자 수라고 들어가죠. 아까 전에 8개의 셀을 구매자 수로 이름 정의를 했으니까 이걸 내가 드래그를 하면 구매자 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K는 몇 번째로 큰 숫자인지 두 번째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2. 2 하니까 1605 나오죠. 8개 중에 두 번째로 큰 값은 1605가 된다. 확인 눌러주면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 H14 셀에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구매자 수를 구하시오.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vlookup 함수는 항상 6번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선택한 상품명에 대해서 구매자 수를 구하시오. 예를 들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클릭하면 구매자 수 989가 나오고 경랑 알루미늄 휠체어는 887이 나오고 여기 고농축 영양식은 912가 나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는 VL까지만 입력하면 Vlookup 나오죠.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탭키를 누르면 글자가 완성이 되고 가로가 열어지고 컨트롤 A. 자, Vlookup에서는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요. 찾을 값을 먼저 정하고요. 테이블은 범위를 지정할 겁니다. 아까 왼쪽을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나오는 그 두 개의 범위를 구할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요거 비슷한 거 했는데 결과값이 들어갈 열번의 위치를 지정할 거고요. 마지막은 무조건 0을 입력해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무조건 0을 입력한다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룩업 밸류는 찾는 값인데 어떤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룩업 밸류는 H14를 클릭해야겠죠. H14 얘에 따라 이 값이 달라지니까 테이블 어레이는 상품명을 클릭할 때 구매자 수가 나오니까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목을 포함하라고 했지만 vlookup 함수는 항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범위는 상품명부터 구매자 수가 있는 데까지니까 C열부터 2열까지인데 C4부터 잡는 게 아니라 C5부터 잡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D로 시작한 함수라 그러면 4행이 반드시 들어가지만 vlookup 함수는 항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상품명부터 구매자 수니까 C5부터 2열까지 잡아야겠죠. 2, 12까지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상품명 클릭할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몇 번째 지금 상품명부터 시작했으니까 구매자 수는 하나, 둘, 셋, 3 마지막 무조건 0 입력하라고 그랬죠. 좀 전에 0 입력하지 않았을 때 912가 나왔는데 0 입력하니까 정확한 값이 나오죠. 욕창은 989 맞죠? 확인. 989 나왔습니다. 이거 드래그해서 쉼표를 한번 눌러주고요. 자, 밑에 클릭해서 경랑 887 맞죠? 뭐 이게 글자가 조금 커서 뭐 늘려도 되겠지만 첫 번째 글자에 맞추겠습니다. 자, 성인용 보행기 1480 맞죠? 뭐 거상형은 316 맞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함수를 다 풀이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 전체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세요. 글꼴 파랑에 굵게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라 그러면 어떤 게 있죠? 7행, 8행, 11행. 요 행 전체를 파란색으로 하라고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입니다. 일단 B5부터 J12까지 드래그를 한 다음에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해 볼까요? 새 규칙을 클릭해서 제일 밑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구매자 수니까 구매자 수의 첫 번째 E5를 클릭합니다. E5를 클릭했더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를 F4를 2번을 눌러야 되는데 저는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F4를 누르면 이 녹화가 중지가 되어서 F4를 지금 못 누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내림차순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행, 아래쪽으로 내리는 건 행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지금 열인데요. 열은 고정이지만 행은 달러 표시가 붙으면 안 됩니다. 달러는 절대 참조인데요. 절대 참조는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고정으로 변하지 않는 그 주소를 뜻하고요. 달러 표시가 없으면 채우기를 했을 때 5행, 내려가면 6행, 7행, 8행, 9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행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5 앞에 달러 표시를 없애줘야 됩니다. 이 앞에 달러 표시는 그대로 놔두고요. 요렇게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해줘야지 적용이 될 거고요.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숫자는 계속 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숫자 5 앞에 달러 표시는 지우겠습니다. 열은 고정을 하기 위해서 2 앞에 달러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지우면 되겠죠. 자, 여기를 지우면 자, 이거를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문제를 보면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 전체라 그랬죠. 1000 이상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입력해야겠죠. 크거나 같다 1000을 입력해 볼까요? 자, 크거나 같다 1000 이거를 만족하면 파랑에 굵게 하라 그랬죠. 서식 클릭 굵게 자동에서 얘가 파랑이죠. 파랑 클릭 확인. 자, 됐습니다. 확인 다시 누르면 그리고 오른쪽 화면 글자 잘린 거는 약간 늘릴까요? 글자 잘린 거.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구매자 수가 이거 맞죠?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것만 파란색에 굵게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제 1작업을 마무리했고요. 1작업을 이용해서 2작업, 3작업, 4작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목표값 찾기인데요. 처음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월달은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2작업에 나왔고요. 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습니다. 2작업은 필터 및 서식과 목표값 찾기가 번갈아가며 나오고요.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는 필터 및 서식, 그리고 그 이전에는 4개월 동안 목표값 찾기가 나왔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모두 다 연습을 해보고 시험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1월달에는 피벗 테이블, 이번에는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값 찾기를 해볼 건데요. 제1작업의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B12에 모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B4에서 H12까지 컨트롤 C, 제2작업의 B2에 복사를 할 건데요. 안 보이는 거는 열과 열 사이를 따닥 눌러서 좀 보이게 할까요? 이렇게 보이게 하고요. B11에서 G12를 병합하여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을 입력한 후 H11의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을 구하시오.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세요.
자,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B11에서 G11까지 병합을 하라 그랬죠.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입력하겠습니다. 판매 금액 단위원의 전체 평균. 근데 글꼴이 좀 달라졌죠. 여기 왼쪽 여기를 클릭해서 굴림의 11포인트로 통일하겠습니다. 굴림의 11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를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을 구하세요. 여기는 간단하게 여기 자동합계 있죠? 자동합계 평균을 클릭해서 범위를 판매 금액의 평균이니까 F3부터 F10까지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겠죠. 엔터. 174,750원 나왔네요. 이렇게 바꾸고요. 요거를 자 이렇게 바꿔볼까요? 전체가 지금 바깥쪽이 좀 굵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바깥쪽을 굵은 상자 테두리로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이 17만 5천 원이 되려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만 4,750원인데 이게 17만 5천 원이 되려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구해야 돼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보다는 반드시 높아야겠죠. 그래야지 평균값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목표값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욕창 매트릭스의 판매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자, 매니푸셜의 데이터에 가상 분석을 가면은 두 번째 목표값 찾기가 있죠. 목표값 찾기를 클릭해서 수식 셀은 요 값입니다. H11. H11의 값이 바뀔 거고요. 찾는 값은 문제에서 지금 17만 5천 원이 되려면이니까 17만 5 175000 값을 뭐를 바꿀 거냐면 욕창 예방 매트릭스의 판매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F의 3이 되겠죠. F3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17만 5천 원이 될 거고요. 이 값을 잘 기억을 해두면 13만 9천 원이었는데 확인을 누르는 순간 14만 1천 원이고 17만 5천 원 바뀌었죠. 이렇게 하길 원하면 확인,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누를 건데 이거 맞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가 끝났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자료에 상품 코드 일단 조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나가 있는데 이거는 AND가 되겠고요. 두 개 모두 참이면 이거나는 오화가 되겠죠. 둘 중 하나 이상. 둘 중 하나 이상 참이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거나니까 또는이 되겠죠. 이거는 같은 행에 적어줄 거지만 이거나는 서로 다른 행에 적어줍니다. 그러면 카테고리가 복지연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다. 카테고리와 구매자 수를 갖고 올까요? 어디다? B14에. B14인데 카테고리 클릭, 구매자 수 클릭. 드래그해서 컨트롤 C. B14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복지용구를 적어주면 돼요. 복지용구이거나 만약에 이거라 그러면 바로 옆에다 적는데 이거나는 이 밑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이 밑에다 적는데 1000 이상이다. 왼쪽이 크다, 같다, 1000.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요거고 요 출력을 어떻게 하냐면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네 가지만 추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만 추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항목이 7개인데 네 가지만 추출할 거예요. 네 가지를 복사를 할까요? 상품 코드 상품명, 상품 코드 상품명, 그 다음에 판매 금액 재고량. 이렇게 하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네 개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 위치는 B18이겠죠? 이렇게 네 개만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 실행하기 전에 뭐가 나올지 보면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실행이 돼야겠죠. 복지연구이거나 복지연구 무조건 출력. 복지연구 하나, 둘. 이거 출력될 거고. 1000 이상인 거 구매자 수. 그러면 예. 그리고 예. 총 4개가 출력되겠죠. 욕창, 당뇨, 성인, 고단백. 이렇게 4개가 출력이 돼야지 맞게 출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 고급을 눌러서 이게 만약에 화면이 안 나오면 이 안에다가 칸을 집어넣고 데이터의 고급을 누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까지만 잡겠습니다. 11까지 잡아도 결과는 똑같은데 10까지만 잡겠습니다. H10 조건 범위는 B14에서 C16까지 잡겠습니다. 복사 위치는 이 네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클릭하고 상품 코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나서 확인 누르면 4개 나왔죠? 아까 전에 여기 4개 나왔죠? 욕창, 당뇨, 성인, 고단백. 자, 4개 완성됐습니다. 제2작업 완성됐고요. 3작업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작업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에 B2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작업하세요. 일단 복사하겠습니다. 제1작업에 B4에서 H12까지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제3작업에 B2에 복사를 하고 글자가 안 보이는 거는 따닥 누르겠습니다. 따닥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이 되는 항목이 어디가 기준이 되는 항목인가요? 그러니까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런 평균 개수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기준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카테고리가 기준이 되는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평균 개수 또는 뭐 최소값, 최대값 등등에 나와 있는 그 열이 기준이 되는 항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에서 환자, 복지, 보장구라고 본다면 이게 내림차순이죠. 오름차순은 우리가 출석부에 보면은 가나다라 순이 오름차순이고요. 거꾸로 된 게 내림차순인데 히읗부터 나와 있으니까 내림차순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정렬을 먼저 하고 나서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테고리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에 정렬 클릭하겠습니다. 정렬 기준은 지금 뭐가 기준된다고 그랬죠? 카테고리라고 그랬죠? 카테고리가 기준이니까 정렬 기준은 카테고리. 값이고요. 값이고 내림차순입니다. 그러면은 히읗이 먼저 나오겠죠? 확인. 자, 히읗이 나왔죠? 내림차순으로 나왔고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해볼 건데 주의할 거는 두 개가 이렇게 평균 개수가 나오면 밑에를 먼저 해줄 거예요. 밑에를 해주고 그 다음 위에를 해줄 거예요. 순서는 밑에를 해주고 위에를 나중에 한다. 자, 그러면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시오. 부분합인데요. 부분합은 데이터에 보면은 부분합 있죠? 여기 클릭. 이거 부분합 클릭. 자, 기준이 되는 거는 그룹화 항목은 뭐가 기준된다 그랬죠? 카테고리가 기준이 된다 그랬죠, 지금. 카테고리 선택합니다. 그룹화 항목은 무조건 카테고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먼저 해준다 그랬죠, 개수. 개수를 먼저 해줄 거예요.
개수를 해줄 건데, 그러면 여기다 개수를 선택하고, 이꼴 여기 해제하고, 개수가 해당이 되는 게 어떤 거죠? 개수를 보면, 이 개수의 이 왼쪽을 보면 3이라고 돼 있고, 여기 2라고 돼 있고, 위에 보면 상품명이죠. 그러니까 개수는 상품명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개수는 상품명이다. 그러면 개수에 상품명 체크하고, 나머지 체크 더 돼 있는지 보고 하나만 체크돼야 됩니다. 첫 번째 선택할 때는 이거 그대로 놔두고 이거 체크된 거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할 때는 해제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대로 놔두고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주고 이거 글자 잘린 거는 따닥 눌러주고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해서 그룹할 항목은 카테고리 변함이 없죠. 기준입니다. 두 번째 평균인데 오른쪽을 가니까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의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개수가 아니라 평균이고요. 상품명 해제하고 판매 금액 있죠. 주의할 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두 번째는 요거 해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해주고 그 다음 확인. 마지막으로 윤곽선을 지울 거예요. 윤곽선 지우는 거는 그룹 페이지에 윤곽 지우기 있죠. 자, 출력 형태와 다른지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똑같죠? 몇 개 안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구했습니다. 요거 다른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뭐 쉼표라던가 이런 게 다르면 안 되니까 이런 게 다른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쉼표도 다 들어갔으니까 다 맞죠. 자, 여기까지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을 마쳤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차트는 차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고 선택을 할 건데요. 경량, 당뇨, 스틸, 거상, 고단백, 고농축. 그 다음에 판매 금액과 구매자 수를 정해야 됩니다. 판매 금액, 구매자 수. 자, 그러면 1작업을 보면은 상품명과 구매자 수, 판매 금액 요거 맞죠? C열과 E열, F열인데 이렇게 세 개만 지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보니까 경량, 경랑, 당뇨. 그러니까 욕창 빼고 경량, 당뇨 두 가지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경량과 당뇨 두 개. 그 다음에 성인은 건너뛰고 스틸, 거상, 고단백, 고농축. 이 네 가지죠. 그러니까 두 개와 이 네 개가 되겠죠. 경랑, 당뇨,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네 개. 근데 선택할 때는 상품명과 항목을 반드시 포함을 하고 판매 금액과 구매자 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겠습니다. 상품명. 욕창은 아니니까 상품명 컨트롤 누른 다음에 구매자 수 판매 금액. 그 다음에 경랑 당뇨. 그 다음에 구매자 수 여기 요렇게. 그 다음 밑에 4개.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왜 이렇게 선택되는지 알겠죠? 해당이 되는 것만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모든 문제는 다 묶은 세로 막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삽입에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 위에 차트 이동 위치 새 시트에 제4작업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요. 아래쪽에 제4작업의 위치를 오른쪽 끝으로 옮기겠습니다. 오른쪽 끝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나와 있는 대로 해주면 되겠는데요. 1번, 2번 됐고요. 3번 됐고요. 10개 중에 벌써 3번까지 끝났습니다. 4번. 레이아웃 3번, 스타일 5번을 선택합니다. 자, 레이아웃은 11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3번. 3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5번 선택합니다. 문제 나와 있는 대로 5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차트 영역과 차트는 굴림에 11포인트 하겠습니다. 여기가 차트. 안쪽에 그림 영역인데 바깥쪽 차트에서 굴림에 11포인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질감, 분홍, 박엽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에 그림 또는 질감 치우기를 보면은
분홍 박엽지 여기 있죠. 분홍 박엽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인데 흰색 돼 있죠. 안쪽이 흰색 돼 있고 자 그러면 5번까지 끝났고요. 6번을 보면은 제목은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러니까 여기는 굴림에 20포인트를 해주고요. 굵게 해준 다음에 서식에 가면은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입력해 볼까요? 이 입력은 보장구 및 환자식 상품 판매 현황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띄어쓰기 감안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죠. 보장구 한 칸 띄고 및 한 칸 띄고 환자식 한 칸 띄고 상품 한 칸 띄고 상품 한 칸 띄고 판매 한 칸 띄고 현황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6번까지 끝냈고요. 7번 구매자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구매자 수가 보면 자세히 보면은 구매자 수가 지금 조금 진한 색깔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선택해야 됩니다. 구매자 수 밑에를 한번 클릭합니다. 한번 클릭하면 이게 조금 작아서 이렇게 밑에 있는 거를 한번 선택하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고 나서 네 번째 표식 있는 꺾은 선형 확인. 자 다시 한번 이 밑에 있는 걸 클릭하고 지금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그랬죠. 다시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보조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조금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도 선택을 이렇게 맞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 환자용 양파 요소의 구매자 수, 당뇨 환자 구매자 수니까 얘가 되겠죠. 1700명. 얘를 표기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 한 번 누르면 다 선택되는데 다시 한 번 누르면 얘만 선택돼 있죠. 두 번을 눌러주고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1700명을 여기다 갖다 줘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 갖다 줍니다. 1700명 됐죠. 그 다음에 선 스타일 파선. 실선이 아니라 파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파선을 바꿔주는 방법은 레이아웃에 가면 눈금선이 있죠. 기본 가로 눈금선의 제일 밑에 가면 다시 보면 눈금선의 기본 가로 눈금선의 제일 밑에 기타 기본 가로 눈금선 옵션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선 스타일의 세 번째에 여기 네 번째 가면 파선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바로 바뀔 건데 지금 실선이죠. 이거 네 번째를 누르면 바로 바뀌죠. 파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끝났어요. 축은 출력 형태를 참고하세요. 40만부터 10만 단위로 5만 단위로 왼쪽은 이상이 없고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 출력 형태는 1800, 1500명, 1200명인데 300명 단위인데 여기는 200명으로 되어 있죠. 200명 단위를 300명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축서식 여기에 주 단위가 200으로 되어 있죠. 2를 3으로 바꾸겠습니다. 닫기. 그러면 바뀌었죠. 밑에 0명까지 맞죠. 0명까지 맞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범례명을 변경하라 그랬는데 범례명은 한 줄로 돼 있어요. 지금 판매금액 단위원 구매자 수. 근데 여기는 지금 두 줄로 하나가 돼 있죠. 판매금액 단위원이 두 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판매금액 단위원을 한 줄로 바꿀 건데 범례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밑에 세 번째 데이터 선택을 눌러서 판매 금액 클릭해서 편집을 누르고 이거 그대로 입력해 주면 돼요. 판매 금액 단위원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구매자 수는 변함없으니까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요.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를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세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삽입에 가면은 도형에 설명선의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클릭하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갖다 주고 요거를 이렇게 갖다 주고 채우기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채우기 없음. 채우기 없으면 뭐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 글꼴도 똑같이 아까 전에 차트의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에서 굴림에 11포인트로 하고 글자 색깔은 검정,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기 상품 이렇게 적어볼까요? 인기 상품 크기는 적당히 뭐 요 정도 하면 되겠죠. 한 요 정도 하면 되겠죠. 출력 형태와 어느 정도 비슷하면 되니까 요 정도 하면 되겠죠. 틀린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네, 다 같죠. 예, 여기까지 해서 2020년 2월 엑셀 A형 문제를 풀이해 봤습니다.